자, 깜깜한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PF 사업장 연이은 좌초 위기, 뭐 투자 포인트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현 기자와 함께 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침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2010년 말 기준 그 금융권 PF 대출 잔액 자료가 있습니다. 아까 그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저거 한번 보여주시고, 네, 이걸 보면.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66조 5천억 원, 은행이 38조 7천억 원, 저축은행, 증권사, 뭐 보험사 합치니까 나머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27조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?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11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오히려 12조 9천억 원. 저 투자 포인트, 그 아래 가려져 있는 숫자였는데 12조 2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금융권 문제는 뭐냐면 연체율이 또 PF 대출 연체율이 또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이 표를 보면 08년도 말에 PF 대출 연체율이 4.39%. 이게 09년도 말에는 6.37%로 증가를 하고요. 이게 작년 말에는 무려 12.86%.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갑니다, 이게.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100%가 증가한 거고 2년 전에 비해서는 뭐 3배가 된 거예요. 3배가 된 거예요. 1년 전에 비해 2배가 된 거고. 자,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저축은행 그 담당 분께 전화를 해가지고 취재를 해봤더니 아니,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많이 줄이라고 이렇게 당국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냐 그랬더니 요새 하도 저축은행 PF 대출에 대해서 뭐 부실하다, 뭐 우려다 이렇게 얘기가 많으니까 담보 물건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떼일 염려가 별로 없는 그런 그 PF 대출도 다 그냥 일반 PF 대출로 이렇게 묶어서 분류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규 대출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 좀 좋은 대출까지도 이렇게 일반 PF 대출까지도 묶이면서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이 12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 증가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 이현희 기자가 나중에 좀 취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의 PF 대출이 4조 7천억 원으로. 거의 증권사보다 2배 이상 많고 보험사에 맞먹는. 그렇습니다. 보험사하고 똑같습니다. 자산운용사들. 뭐 펀드, PF 펀드 만들어가지고. 아무래도 특별자산 펀드. 만들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 PF 대출 부실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미칠까 안 미칠까 이거를 볼 때 은행권 봐야 돼요. 은행권. 과연 은행권의 PF 대출이 부실이 심각하고 연체율이 막 급증하고 이러면 아마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한번 은행권의 PF 대출이 얼마나 연체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자, 보겠습니다. 1년 전에 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1.67%. 근데 작년 말 연체율이 얼마인지 혹시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추정해 보시겠어요? 작년 말. 한 2년 만에 한 2배 늘었으니까 거기는 한 0.5배, 50% 정도 늘지 않았을까요? 2% 초반대? 2% 초반대? 은행권 연체율이요? 4.25%. 아니, 어쩌다 또. 상당히. 높습니다. 상당히. 자, 그래서 4.25%면 상당히 좀 이렇게 은행권의 그동안에 원래 이제 그동안 나온 얘기는 은행권 PF 대출이 연체율이 2% 넘어가면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.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훌쩍 4.25%로 이렇게 급증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반응인데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PF 대출 잔액이 은행권이 아까 제가 38조 7천억 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은행권 전체 대출 있지 않습니까? 일반 가계대출, 뭐 기업대출, 대기업대출, 중소기업 여신 다 포함한 전체 대출의 3.6%에 불과하다. 워낙 또 가계대출 이런 부분도 많고. 근데 문제는 또 가계대출도 요새 또 이제 좀 그죠. 많다. 그렇다고 뭐 죄송합니다. 중소기업 대출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잘 상황이 되고 있는 또 그것도 아니고. 그래서 아직은 이 PF 대출이 은행권 PF 대출이 전체 대출의 3.6%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은행들은 워낙 그 자본 여력이 크고 그동안에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4.25%로 증가한 이 연체율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
자, 이 문제는 뭐냐면요. 이게 지금 건설사 위기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, 지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축은행, 증권사 이런 데서 돈이 급하고 뭐 당국에서 회수해라, 빨리 뭐 재무건전성 강화해라 그러면 하니까 이제 건설사한테 그대로 그럼 건설사가 예. 보증을 서줬는데 이게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니까 건설사가 그냥 상부토건, 법정관리, 항복 이렇게 되면 은행도 또 이제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예.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상부토건 법정관리를 다시 좀 이게 원점으로 돌리자, 예. 없었던 걸로 하자, 처리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예. 이게 자꾸만 법정관리 지금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기초법이 지금 뭐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이런 악순환, 연쇄고리, 도민을 끊어야 된다. 예.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이 참 건설업계 지금 침체가 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바람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. 딱히 묘책이 없다. 당국 입장에서도 이 PF 부실 문제, 연체의 문제를 막을 만한 묘책이 딱히 임시 응변을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좀 묘책이 없다라는 게 지금 고민입니다. 업계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. 네. 예. 자,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기고만장에서 건설사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새 문제가 된 삼부토건과 동안건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분명히 보시면요, 이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, 뭐 PBR이 뭐 0.3, 저평가는 뭐 되네요. 0.2 정도 되는데 예. 이걸로 보면 안 돼요, 건설사는. 예. 건설사는 이런 이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예. 건설사들은 부채에 잡히지 않는 아까 얘기한 지급보증 예.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. 그죠. 어디까지 간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요. 그게. 그거를 주석이라든가 투자 유의할 사항 이런 거에 다 적어놓게 돼 있어요. 바꿔가지고. 예. 거기 들여다보면 삼부토건이 PF 지급보증 쓴 것만 9,200억. 그러면 이미 이 자본총계를 한 3배. 네. 엄청난 거죠. 예.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요약재무정보만 보고 예.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. 영업이익이 많이 나네요? 그러네요.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이건 또 무슨 비밀이 있나요, 여기에는? 그러니까 부실화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동양건설도 제가 보니까 PF 지급 보증이 한 5천억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서 10%만 까져도 500억 손실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이익 600억 이게 뭐 이렇게 크지 않은. 네. 요거 벌어가지고 그 채권 대출 받은 거 이자 갚느라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게 많은 건설사들의 현실이다. 신용등급이 트리플 B급 정도로 가는 건설사들은 거진 다 그렇다라고 보는 예. 게 우리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은 아니고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깜깜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, 자, 결론은 요새 잘 나가는 자동차 주식들, 그 중에 싼 거, 그 다음에 IT, 이런 거, 좀 핵심적인 IT 부품 회사들, 기술적인 회사들, 이런 것들 한번 한두 개씩은 꼭 가져가야 되겠다. 괜히, 건설주 쌉니다. 이렇게 접근할 때는 아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갑니다. 기자들이 떴다.